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19일은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네. 지금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대충돌이 있어가지고 일부 보도를 보니까 아수라장이 됐다. 네. 뭐 상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들이 아마 정청래 위원장을 좀 면담해갖고 이거 불법이다. 네. 열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않으니까. 바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들어가려는데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현희 의원 이분은 참 말썽이 많은 사람 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부터. 뭐 얼굴과 허리에 타박상인가 무슨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또 고동진 의원도 그분은 이제 법사위원도 아니지만 나도 다쳤다 해갖고 뭐 서로 형사고발을 하겠다 어쨌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 탄핵 청문회, 그런데 지금 탄핵 청문회 오늘 증인이 22명입니다. 오늘은 최상병 예. 그 위압 사건이거든요. 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또 신원식 현 국방장관 등에 지금 한 6명 정도는 불출석하겠다. 불출석 요구서를 냈고 그래서 거의 아마 나올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면은 이게 그냥 쇼로 끝나는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이게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뭐 청문회를 해가지고 사실을 밝힌다. 이거는 큰 의도가 없고 비중이 없죠. 네, 대통령 망신 주기 네. 아니면 면책 특권을 이용한 명예훼손 이런 데에 의도가 있었던 그 청문회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오늘 몸싸움이 일어나고 뭐 서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우리 그 기일인가 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얌전하다고 그냥 그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나 열고 그다음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예. 이래가지고 지금 숫자도 108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거대 야당의 폭주를 어떻게 막냐고 가서 몸싸움이라도 해야 되겠냐고. 그거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이야기지만 이 국민의힘이 오늘 사실 청문회도 참석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때까지 했더니 이걸 갖다가 이게 그냥 도외시 했던 게 지난번 최상봉 예. 입법 청문회 때 완전히 야당판이 돼버리니까 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참석하기로 한 거는 예. 가서 뭐 질문을 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항의하고 가서 맞겠다 물리력으로 판을 깨겠다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둘 다 뭐 개찐 도찐인데 예, 객긴 도끼인데 근데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꼭 옳지만 않다. 예. 근데 뭐 힘 약한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항의 퍼포먼스라고 봐야죠. 퍼포먼스죠. 정치적 퍼포먼스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정당행위나 뭐 정당방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불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청문회 자체가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는 지금 청문회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 한다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풍자물을 먼저 쳐놓고 예. 푸닥거리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소위만 예. 넘기겠다 그 얘기죠. 우리 목적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예. 뭐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불법이다 이거죠. 이 청문회 오늘 연계.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는 그것도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고 국회법도 어기고 예. 청문회법도 어기고 당연하고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불법이고 기본적인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절차가. 그럼요. 그런데
듣보잡 하는 사람이 청문 안 했다 이거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청문을 한다. 이게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는 이게 듣보잡 기획 청문회라고 보거든요. 기획 청문회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몸싸움 한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빌미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거다. 예. 더구나 정청래 위원장의 그 센 입, 이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불법 위법이 판치는 이 청문회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난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뭐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일이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다수니 뭐 의원 꼬주기까지 해가지고 항상 밀어붙인 정당이니까. 예.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몸으로라도 네. 막아야지. 퇴장이나 하고 나와가지고 항의 성명이나 내고 그게 무슨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예.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론 질책을 아마 국민의힘도 의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비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어낸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미약해요. 아, 뭐 말도 안 되는 청문회야. 하지만 이게 탄핵 열차가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 시동을 건 거예요. 네. 이걸 시동을 걸어갖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청문회뿐만 아니라 특검이다 뭐다 해갖고 지속적으로 이걸 지금 바람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더불어민주당 탄핵 이야기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한두 달 전까지 탄핵 이야기 낼 때 국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대통령 탄핵은 이거는 좀 아니다. 말도 못 꺼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역풍이 불 걸 했는데 우려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건 이번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탄핵을 갖다가 뭐 진짜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국민들한테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익숙하게 들리도록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정사실화 만드는 예. 그런 지금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는 아니다 하는데 탄핵하고 청문회도 하지 140몇 마리 했다고 그러지.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탄핵할 수도 진행할 수도 있겠네. 탄핵 진행하면 또 탄핵 의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국회에서. 예. 그렇게 되면 박근혜 때 우리 사실 전 세계 대통령제 그를 취하는 국가 중에서 탄핵이 된 거는 좀 남미에 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대통령제가 조금 후진적인 국가에서 탄핵이 됐지. 예.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탄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한 몇 번 닉슨하고 그다음 클린턴, 그다음 트럼프 세 번 시도는 있었지만 이게 그 대부분의 여론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어떤 반대당의 어떤 그 힘으로 이걸 몰아내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그 신임은 다음 선거에서 묻는 거지. 예. 국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묻는 게 아니다. 탄핵 그 진행하려면 얼마든지 미국도 벌써 하원에서 탄핵 몇 번 했다가 전부 다 상원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정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상하원이 있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갖다가 자꾸 국민들한테 탄핵 계속 하니까 네. 탄핵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거 봤다. 가능하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예. 네. 김건희 여사 문제, 뭐 도이치모터스 이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 그다음 나머지 뭐 북한을 갖다 그 뭐 자극한다, 전쟁 위기를 조성한다. 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얘기입니다. 탄핵 사유인지. 근데 국민들은 결혼고 140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그 탄핵 그 진행이 안 되더라도 광화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겠죠. 더우니까 안 나오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 합니다. 한 50몇 회인가 뭐 했다면서요. 그것은 이제 또 최상병 네. 특검 그거 거부권 행사한 거 그걸 규탄하려고 지금 이번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것도 국민의힘 이 전대가 끝난 뒤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탈표가 더 나올지 모른다 해가지고 기대를 걸고 있구만요. 예.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불을 지펴 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 박근혜 때 재미한 봤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는데 저는 이번에는 성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식물 대통령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이 내에서도 이런 탄핵 문제, 특히 최상병 특검 문제 가지고 이번에 한동훈 후보 측과 다른 후보 측 간에 아주 격렬한 그 논전이 붙었습니다만은 그게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빌미를 주는 거다. 논란을 벌였었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뭐 겉으로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를 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어요. 제야 민노총 이런 데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당 내에서도 그 김준혁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뭐 이화여대 모욕했다가 이화여대생들이 무슨 성상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화여대생 뭐 만 몇 명이 지금 이번에 또 처벌 어떻게 고소를 하고 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주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탄핵 추진 강경파들입니다. 강경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을 만든다고 하네요. 가칭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5천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불꽃처럼 이렇게 폭발해갖고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촛불의 행동과 함께해서 원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대비를 하겠다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 보니까 참 이런 분들은 거기 참여할 만하다는 분들이 많네요. 민영배, 양문석, 어쨌든 뭐 강덕구, 문종복, 부승찬, 또 부승찬 알죠? 그 국방부 대변인에다가 또 말썽 일으킨 분, 부승찬, 장종태, 여기에다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현재로서는 8명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데다 또 참석 안 하면 숟가락을 연재 놔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다. 참석 안 하면 개딸들한테 혼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인 큰 틀을 뭐 프레임을 짜놓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말씀대로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기획 누구 제가 뭐 기획 누구라면 또 항의 들어올 것 같아서 그다음 뭐 나중에 주체 누구 이래가지고 결국은 민노총 이런 제야 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단체 동원해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좌파 시민단체들 다 동원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게 총파업으로 간 다음에 총파업에 이 탄핵을 얹어가지고 그 민노총 총파업 현장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 임금 올려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노동계 무시하는 윤석열 탄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몰고 나가는 그러면서 또 이번에 140 몇만 했다지만 이건 뭐 저는 오히려 숫자가 적다고 봅니다. 아니 권리당원만 해도 250만 아닙니까?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찍은 사람이 몇 명인데 더군다나 문재인만 해도 그 당시 146만이 탄핵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딸 더불어민주당 조직원 동원해가지고 주말에는 광화문에 모입시다. 뭐 이런 걸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요. 그럼 민노총과 합쳐지면은 이게 뭐 촛불 집회되고 커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강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1심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뭐 빠르면 10월, 11월까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내년 중에 두 가지 사건 중에 한두 개는 적어도 확정이 된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측에서는 이래가지고 내가 대선에 못 나가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뒤엎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은 검찰과 법원을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압박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지금 2개 재판 지금 코앞에 닥친 이걸 갖다가 대선 저지하고 이쪽으로 가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본인도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자기는 피고인 사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변호사인데요. 이제 유죄 판결 나고 그다음 벌금이 나더라도 100만 원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300에서 500 난다고 봅니다. 뭐 틀릴 수 있지만 제 감각으로는 나면은
사법부 억압해서 사법부를 갖다가 겁박하는 걸로는 자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스팔트로 뛰어나가는 게 이 사법부의 판단을 갖다가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 대선의 불씨를 살리는 길이다. 결국은 이게 3심까지 판결 나기 전에 윤석열을 탄핵이 뭐 안 되겠지만 뭐 거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탄핵안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노리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분당도 바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분당 바라가지고 하면은 윤석열 탄핵도 될 수 있잖아요. 되면은 이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볼 때는 기각되리라고 보지만 이게 그 국민의힘이라는 게 동력을 현저하게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아까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가 거의 현실화되는 순간에 이제는 법원이나 검찰 겁박으로는 안 되고 결국 직접 촛불에 기대겠다. 그렇게 갈 것이다.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날 그 CBS에서도 거기도 이제 들러리 후보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하고 김지수요.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받기는 했어요. 뭐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할 말은 했던데 그 자리에서 그 진행자가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까? 거기에 올라탈 겁니까? 뭐 그런 식의 취지의 질의를 하니까 고민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뜻이죠. 촛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결정이 될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민의 뜻은 자기 뜻입니다. 자기가 국민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그게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입니다 하는 건 있죠. 그냥 한번 레토릭 그 국민들한테 내가 제1야당 대표가 탄핵 이야기를 막 꺼내면은 국민들이 반감 가질 게 당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 들을까봐 고민이란 말을 살짝 얹은 거지 이미 마음은 굳어진 거 아니냐. 어쨌든 사법적인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만약에 거기서 1심은 이제 보면 알겠죠. 자기가 얼마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건 대법원까지 가갖고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작살이다 하면 그 전에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탄핵 열차가 뭐 그냥 가속도가 붙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정청래가 운전사가 된 거 아닙니까? 탄핵 열차 운전사예요, 법사위원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회의부터 뭐 증인이 안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헛발질한 거죠. 망신만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도 우려는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나비의 날개짓을 지금 쳤으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 한번 오늘 증인 안 나왔다고 탄핵을 오늘 이제 그만둡시다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다른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고발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고발이야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26일 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또 자기들 의결하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과반이 넘으니까 아무 때나 또 의결해갖고 이번 두해 안 한 걸 다음에 언제 하겠다고 해갖고 계속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군부를 계속 떼가지고 언젠가는 큰 부를 만들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런 민심을 형성해 줘야 하고 문제는 사법부가 뭐 사법부 정치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왕의 재판이 걸려있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한 대로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촛불 이런 것도 없고요. 있을 수가 없죠. 이미 결정되는 걸 뭐 그 비명소리는 들리겠지만 그렇죠. 어떤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어떤 국가의 장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사실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사법부는 그러나 그게 현실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왕 불행하지만 돼 있으면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빨리 그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를 좀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